네, 지금부터 2026년 서울시 장애인복지관 평가지표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애인복지관 평가지표 개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 복지재단 서비스평가팀 이수나입니다. 장애인복지관 평가지표 설명회는 영상 녹화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송출됩니다. 오늘 설명회 영상은 서울시 복지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상시적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설명회 자료집은 각 기관으로 2부씩 우편 발송해 드렸으며 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오늘 설명회는 평가지표 개선 추진 경과와 개선 방향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2026년 평가지표 구성과 지표에 대한 세부 안내로 진행됩니다. 먼저 서비스 평가지표 추진 개요와 경과, 주요 개선 방향에 대해서 서울시 복지재단 서비스평가팀 성기원 팀장님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서울시 복지재단 서비스평가팀 성기원입니다. 저는 2026년 장애인복지관 평가지표 개선과 관련한 추진 개요와 그간의 추진 과정, 그리고 지표 개선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장애인복지관 평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에 근거하여 3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 목적은 시설 운영의 표준화 및 효율적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는 서비스 이용 장애인 및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26년에 실시한 평가 대상 시설은 개소한 지 만 3년이 지난 서울시 장애인복지관 51개소이고 평가 대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총 3년의 기간입니다. 26년 평가에서는 지난 평가와 마찬가지로 관리, 조직, 사업 3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조직 운영 전반과 함께 서비스 제공 내용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26년 평가지표 개선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는 시설 방문과 의견조사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학계와 현장, 협회 관계자, 서울시 재단 등으로 구성된 평가지표 개선위원회를 통해 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1월에는 1차적으로 도출된 지표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하여 현장 의견을 재차 수렴하였고 12월에는 2개 시설을 대상으로 모의평가를 실시하여 지표 타당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친 후 지표를 확정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평가는 복지부로부터 서울시가 위임받은 평가로 최종 지표 확정은 보건복지부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근본에 발표하는 지표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승인을 거치는 과정에서 혹시나 수정 보완사항이 생길 경우에는 최종 지표를 확정하여 내년 초에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가지표 개선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지표 개선은 평가 당해 연도 기준으로 2년 전에 이루어지며 현장에 미리 지표를 공표함으로써 사전에 평가를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지재단에서는 올해 5월에 평가지표 개선 계획을 수립하였고 26년 평가지표 개선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온라인 의견조사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하였으며 학계와 현장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지표의 개선 방향을 설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이후 5월부터는 학계와 현장, 협회 관계자, 서울시 담당자를 포함한 지표 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총 7차례에 걸쳐
지표 개선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마쳤으며 지난 11월 공청회와 12월 모의평가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점검회의를 거쳐 지표를 확정하였습니다. 2026년 서울시 장애인복지관 평가지표는 몇 가지 방향성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복지환경 및 복지관 운영변화 사항 등을 반영하여 지표의 시의성을 제고하고자 관련 변명과 서울시 지침, 개정사항 등을 평가지표에 반영하여 수정하였고, 종합과 단종 복지관의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 기준을 설정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형 평가 3기의 평가지표 분류체계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평가지표 구성 및 영역을 조정하면서 지표 영역과 지표 간 정합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조직 운영 및 사업 수행 전반에 대한 이행도 확인을 강화하고자 지침이나 규정 마련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따른 이행 여부와 수행 과정까지 확인하도록 지표 내용을 보완하였으며, 정성평가 지표의 척도 기준을 강화하여 내용의 충실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높이고, 지표별로 조금씩 다르게 명시되어 있던 기준을 명료화하는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6년 서울시 장애인복지관 평가지표 개선 추진 경과와 개선 방향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팀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2026년 평가지표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장애인복지관 평가에서는 슬라이드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건에 해당되는 사업을 제외합니다. 타 법령에 의해서 별도의 시설로 설치되어 있는 센터 혹은 부속 시설이거나 타 법령에 의해서 평가를 받고 있는 기관의 사업은 제외됩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발달 재활 서비스, 단기 보호 시설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추가적으로 보조기기 센터나 보장구 수리센터 등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진 않았지만 시설의 전체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 예산 사업도 제외됩니다. 평가와 관련한 회계는 세입 세출 결산서를 기준으로 인정합니다. 사업비를 제외한 모든 예산은 항목 간 중복되지 않도록 하나의 예산 항목에만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평가지표는 관리, 조직 역량, 사업 역량, 총 3가지의 영역, 23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가지표 구성은 23년도 지표 구성에 비해서 약간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변동된 사항은 초록색으로 표기하였습니다. 관리 영역은 총 8개의 지표로 구성되었습니다. 기존의 직원의 안전과 권리 보호, 시설장의 자격과 전문성, 중간관리자의 전문성이 조직 역량 영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조직 역량 지표는 총 9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리 영역에 있었던 시설장, 중간관리자의 전문성 지표가 조직 지표로 편입되었고, 직원 교육 체계 지표와 함께 인력의 전문성 영역으로 재배치되었습니다. 또한 사업 역량 영역과 관리 영역에 있었던 이용인의 고충, 인권 보장, 직원의 안전과 권리 보호 지표가 인권 증진이라는 영역으로 재구성되어서 조직 역량 영역에 삽입되었습니다. 사업 역량 지표는 총 6개의 세부 지표로 구성되었습니다. 지난 평가와 동일하게 서비스 절차와 심층 사례 관리, 사업 평가를 진행합니다.
다만 사업평가의 지표명이 사업의 기획 및 평가로 변경되었으며 각 사업에 따른 기획과 수행, 평가 전반에 걸친 과정을 보다 꼼꼼히 살필 예정입니다. 올해 평가지표 개선에는 모의평가를 통해서 지표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는데요. 총 2개의 복지관에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총 8개의 지표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데 신규 혹은 수정 지표에 대한 검토 방법과 근거 자료 등에 대해서 확인했습니다. 더불어 기존 일부 정성 지표에 대한 질적 평가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모의평가의 주요 검토 사항과 평가 시 유의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채용의 공정성 지표에 대해서는 지난 공청회 때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세부 지표상의 수정이 있었던 외부위원회 면접심사 참여 여부에 대해서 확인했습니다. 채용 조건에 차별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는 세부 지표에 대해서는 근거 서류 등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입사 지원서 양식과 함께 채용 공고문에도 차별적인 내용이 명시되지 않도록 공지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직원 교육과 관련해서는 교육 훈련 체계 수립과 운영에 있어서 조직의 인재상과 환경의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교육 훈련이 개인별 향상과 조직 운영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했는데 전달 교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직무와 조직의 변화를 어떻게 연결하고 있는지를 살폈습니다. 사례관리 지원체계 지표에 대해서는 대상자 발굴과 자원 발굴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관리 방법 등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활동에 대한 근거 자료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고 공식적으로 공유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모의평가 과정에서 일부 혼란이 될 수 있는 지표 문항을 확인했고 반영했는데요. 정기적 슈퍼비전의 횟수와 인정 기준을 수정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표 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기획 및 평가 지표도 살펴보았습니다. 사업 평가는 기획과 수행, 평가의 전 과정을 확인하는 것으로 지표가 개선된 만큼 각 영역별 특성이 반영된 사업 기획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목표 설정과 성과 측정의 방법 또한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확인했습니다. 모의평가 과정에서 확인한 사항은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서 평가 지표에 반영했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모의평가에 참여해 주신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세부평가 지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표는 변경된 사항을 중심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1. 안전관리 지표입니다. 이용자와 직원의 응급 상황에 대한 안전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이용자를 위한 감염병 대응 등의 응급대처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고 연 1회의 이용자와 직원 대상의 안전사고 예방 교육과 연 2회 이상의 안전사고 대비 모의훈련 혹은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법적 안전기준에 따른 시설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적 안전기준 참고사항을 삽입했으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2. 시설환경 관리 지표입니다. 이용자와 직원이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환경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첫째, 시설환경 관리 실적을 확인합니다. 시설환경 개선 추진 실적을 확인했던 이전 평가 지표와는 달리 쾌적하고 편안한 시설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 실적을 확인하는 것으로 지표가 변경되었습니다. 둘째,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맞는 편의시설 설치와 휴식 공간 확보 여부를 확인합니다. 의무 편의시설에 점자 블록, 유도 및 안내시설 등이 추가되었으며 편의시설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현장 확인할 예정입니다. 셋째, 시설 안내에 있어 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3) 직원 채용의 공정성 지표입니다. 이 지표에서는 공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채용을 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첫째, 운영 규정에 따른 인사위원회 구성과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직원을 채용했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면접심사에 외부위원이 참석했는지 확인합니다. 이는 정규직 채용권에 해당되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추가적으로 외부위원회는 시설 운영위원이 포함되지 않으니 이 점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셋째, 3년간 시설장을 포함한 신규 직원의 채용은 직위와 관계없이 모두 공개 모집을 해야 합니다. 제시되어 있는 필수 공고처에 대한 채용 공고 여부를 확인하며 게시일을 제외한 15일 이상의 공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해당 사항은 2025년도부터 적용됩니다. 채용 조건에 성별, 나이, 종교 등의 차별적인 조건 사항이 제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입사 지원서와 함께 채용 공고문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직원 채용과 관련한 서류 보관 여부를 확인합니다. 지표에 제시되어 있는 필수 서류들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범죄 전력 조회는 시설장과 종사자 동일하게 채용 시 1회 조회하는 것으로 지표가 수정되었습니다. 4. 직원 근속률 지표입니다. 해당 지표는 산정식이 수정되었습니다. 월 평균 확보 직원 수 대비 근속 직원 수를 확인했었던 2023년과 달리 변경된 지표에서는 서울시 법정 정원 직원 수 대비 근속 직원 수를 확인합니다. 서울시 법정 정원 직원 수는 서울시 정원 기준 지침에 따라 배정된 정규직 인력으로 경상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정규 인력을 의미합니다.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직원 수를 산정합니다. 근속 직원 수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입사일로부터 30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의 수를 의미합니다. 세부적인 기준은 자료집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5. 직원복지 지표에서는 시설이 직원복지를 통해서 직원이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첫째, 직원 복무 규정 마련과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둘째,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후생복지 제도를 5개 이상 시행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중 공모와 선정 절차를 거치는 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 마음이음 지원사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체 연수 지원은 선정되지 않았더라도 신청 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면 인정합니다. 셋째, 유연근무제 운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유연근무제와 관련한 규정 혹은 업무 지침 등을 마련하고 실제 운영 실적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규정에는 유연근무제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기재되어야 하고, 만약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제도에 대한 정기적인 신청 확인 절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본 세부 지표는 신규 지표로 적용 기간은 2025년에 하나입니다. 넷째, 직원 상해보험 공제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다섯째, 시설 내 직원 휴식 공간 마련 여부는 평가 시에 현장 확인을 통해 평가할 예정입니다. 6. 사업비 비율 지표입니다. 사업비 비율 산정식은 경상보조금 대비 사업비로 이전 평가와 동일합니다. 다만 인정 기준과 결과 도출 방식에 일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 전체 데이터를 취합한 후 분석하는 상대평가 방식을 적용합니다. 데이터 취합 후 평가 시설 중에 상위 40%에 해당하는 기관은 충실, 중간 50%에 해당하는 기관은 보통, 하위 10%에 해당하는 기관은 보완 등급을 받게 됩니다. 둘째, 기관 유형별로 단종복지관과 종합복지관을 분리하여 평가 결과를 도출할 예정입니다. 셋째, 23년 평가와는 달리 사업비 내에 인건비도 모두 포함합니다. 평가지표 공청회에서 나눠주신 의견을 토대로 사업비 포함 여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현황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많은 기관에서 의견을 주셨던 일자리 관련 사업비는 지자체, 한국장애인개발원 등에서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비 모두 동일하게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기존에 포함되었던 시책사업, 홈헬퍼 사업 등도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단, 일자리 사업 중에서 공모와 신청, 선정 절차까지 확인이 가능한 일자리 사업비는 7번 후원금 및 외부자원금 지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일자리 관련 사업비는 서울시를 통해서 별도의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운영비 성격이 강한 무료 셔틀, 무료 식당 사업 또한 평가에서 제외되며 기존에 제외되었던 청각 학습지원센터, 장애인 개발원, 직업재활지원 사업도 제외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복지재단 홈페이지에 질의응답과 함께 올려두었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7) 후원금 및 외부자원금 비율입니다. 산정식은 23년 평가와 동일하게 경상보조금 대비 후원금 및 외부자원금을 확인합니다.
사업비 비율 평가와 마찬가지로 상대평가 방식을 적용하지만 기관 유형별 분리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민간자원금과 정부지원금은 지원서 제출과 선정의 절차를 거친 재원을 인정합니다. 정부지원금을 연속적으로 지원받았을 경우 매년 공모 절차 확인이 가능하거나 사업평가를 통해 차기 년도 사업 지원 여부가 결정된 경우 인정됩니다. 선정 후에 추가적인 공모 없이 연속적으로 지원될 경우에는 사업을 처음 수행한 연도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 질의 중에 공모와 선정 절차가 확인이 되지만 지원금이 기관이 아닌 치료기관 등으로 직접 입금되었을 경우에 대한 인정 여부를 문의해 주셨는데요. 해당의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8. 회계의 투명성 지표입니다. 시설이 투명한 회계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첫째, 예산서와 결산서를 연 1회 이상 공개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후원금 및 후원품의 사용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외부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넷째, 법인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외부 감사 또는 법인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했는지를 확인했던 23년도 평가 지표와는 달리 두 감사를 분리하여 확인합니다. 외부 감사는 지방보조금 총액 규모에 따라서 실적 보고서의 적정성 검증을 받거나 회계 감사 후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회계 연도 기준이 2003년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24년도부터 26년도 상반기 자료까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네, 외부 감사와 마찬가지로 법인 감사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회계 연도 기준이 2025년이므로 2026년 상반기 자료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넷째,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 공개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규 지표로 적용 기간은 2025년입니다.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은 매월 기관의 홈페이지 혹은 법인시설 지원 시스템에 게시해야 하며 사용 내역이 없을 경우에는 사용 내역이 없음으로 공지해야 합니다. 9. 환경 변화의 이해와 대응입니다. 조직을 둘러싼 내 외부의 환경 특성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사업 계획과 수행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본 지표는 정성평가가 이루어지는 지표로 직원 인터뷰 등을 진행하고 내용의 수준까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공청회 이후 본 지표에서 말하는 지역 주민의 범주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요. 지역 주민에는 시설 이용자 이외에도 지역 주민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이는 10일 지역 주민 참여 지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첫째, 변화된 또는 변화가 예상되는 내 외부 환경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 내부 직원과 이해 관계자들이 공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둘째, 파악된 내 외부 환경 특성, 지역 주민의 의견, 조직의 미션과 비전 등을 중장기 및 연간 운영 계획에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중장기 및 운영 계획을 토대로 사업 수행, 점검, 환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넷째,
시설장과 직원들이 변화된 내 외부 환경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10. 지역사회 협력활동 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시설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협력의 방향성을 수립하고 관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첫째, 지역사회의 협력에 대한 방향성이 수립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조직적 차원에서 수립한 지역사회 협력 운영 방향과 인식을 살펴봅니다. 둘째, 시설은 다양한 지역사회 주체와 주도적으로 연계하고 협력하는지,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본 지표는 단순 참여가 아닌 주도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 범위가 수정되었는데, 예를 들어 지자체와의 협력 활동 중에 기관의 노력과 상관없이 당연 참여로 진행되는 일회성 사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 지표는 정성평가가 이루어지는 지표로 직원의 인터뷰 등을 통해서 내용의 수준까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11. 지역주민 참여 지표입니다. 지역주민 참여 기반 마련을 위한 시설의 노력과 지역주민 참여를 통해 나타난 시설의 변화를 확인합니다. 9번 환경변화와 이해, 대응 지표와 동일하게 지역 주민은 시설 이용자 이외의 지역사회 주민을 반드시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첫째, 시설이 지역 주민의 참여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주민 참여 프로그램, 시설 운영 관련 절차 등 주민과 이용자가 참여 가능한 모든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시설이 지역주민 참여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실제로 실행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지역 주민의 참여로 인해 시설 운영과 관련한 변화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본 지표 또한 정성평가가 이루어지는 지표로 직원의 인터뷰 등을 통해서 내용의 충실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12. 시설장의 자격과 전문성 지표입니다. 시설장이 시설 운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23년도 평가와는 달리 평가 기간 중에 시설장이 교체되었을 경우에는 평가 기간 내에 근무했었던 모든 시설장을 대상으로 인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한 평가 시작일인 2023년 1월 1일 혹은 채용일을 기준으로 시설장의 자격과 경력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지표가 수정되었습니다. 시설장 경력과 관련해서는 사회복지 관련 시설 15년 이상의 근무 경력과 함께 3종 복지관에서의 10년 이상의 근무 경력을 확인해 왔는데, 이번 평가에서는 장애인 복지관 근무 경력 7년 이상의 경력도 인정하는 것으로 수정되었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현장 평가에서는 시설장 인터뷰를 통해서 시설장 중장기 전략 방향 수립과 조직 관리 수행에 대해서 확인할 예정입니다. 13. 사무국장의 자격과 전문성 지표입니다. 시설의 최고 중간 관리자인 사무국장이 시설 운영의 책임자로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평가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만약 조직도에 사무국장의 직위가 없을 경우에는 기관의 가장 선임의 중간 관리자가 평가에 해당되며, 평가 기간 중 사무국장이 교체되었을 경우에는 평가 기간 내 근무했던 모든 사무국장을 대상으로 인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시설장의 자격과 전문성 지표와 마찬가지로 평가 시작일인
2023년 1월 1일 혹은 채용일을 기준으로 사무국장의 자격과 경력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지표가 수정되었습니다. 현장평가 당일 사무국장 인터뷰를 통해서 최고 중간관리자로서의 조직 및 사업 관리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14. 직원교육 체계 지표입니다. 직원교육 훈련 체계가 수립되고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입니다. 첫째, 조직 차원의 인재상과 환경 변화에 적합한 교육 훈련 체계가 수립,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본 지표에서는 조직 구성원의 역량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훈련 계획 수립과 운영 과정을 살펴보는데, 이번 지표에서는 교육계획 수립에 있어 직원의 의견들이 반영되었는지도 확인하게 됩니다. 직원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새롭게 편입된 내용으로 적용 기간은 2025년입니다. 둘째, 교육훈련 체계에 적합하게 직원들의 직무 역량과 필요 역량을 개발, 지원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교육훈련 체계를 토대로 직무에 적합한 실제적인 교육이 지원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 슈퍼비전 등이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교육훈련이 개인별 향상과 조직 운영에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개인 경력 개발과 더불어 이를 활용한 사업 변화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순 교육자료 배포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넷째, 신입 직원 교육자료 마련과 실시 여부를 확인합니다. 새롭게 편입된 신규 지표로 적용 기간은 2025년입니다. 입사 3개월 이내의 직원을 위한 교육과 교육 자료가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본 지표도 정성평가가 이루어지는 지표로 직원 인터뷰 등을 통해서 내용의 수준까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15. 이용자 고충 혹은 불편사항 접수 및 처리입니다. 이용자 고충 혹은 불편사항 처리를 위한 절차와 결과 전달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고충 처리 절차를 토대로 세부 지표의 순서가 미세하게 조정되었습니다. 첫째, 홈페이지, SNS, 건의함 등 고충, 불편사항을 토로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이용자의 고충 혹은 불편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를 이용자에게 안내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고충 처리 담당 직원에 대한 안내 여부를 확인했었던 이전 평가와는 달리 담당 직원 등을 포함한 처리 절차에 대한 안내를 하는 것으로 지표가 수정되었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셋째, 이용자의 고충 혹은 불편사항의 접수 및 처리 과정을 문서화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넷째, 이용자가 제기한 고충 혹은 불편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15일 이내에 해당자에게 안내하고 필요시 공지하는지 확인합니다. 지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15일이라는 기한 설정에 대한 의견을 주신 기관들이 많았는데요. 15일 이내에 결과 처리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진행 과정에 대한 안내를 하는 것도 인정이 된다는 점과 행정안전부 민원 처리 규정을 근거로 처리 기한은 현행대로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본 지표 또한 정성평가가 이루어지는 지표로 직원의 인터뷰 등을 통해 내용의 수준까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16) 이용자 인권침해 예방 지표입니다. 이용자 학대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직원과 이용자 대상의 교육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전 평가에서 확인했던 인권 관련 행정 조치 여부는 지표에서 삭제했으며
세부 지표에 대한 순서가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첫째, 학대 및 인권 침해 관련 규정과 재반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학대, 인권 침해 예방과 대응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 교육을 계획하고 연 1회 이상 4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넷째, 직원을 대상으로 이용자의 인권에 대한 교육을 계획하고 연 1회 이상 4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두 가지 교육에 대한 세부 인정 범위는 지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내용은 장애인 복지관 사업 안내를 토대로 구성된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이용자에 대한 직원의 학대, 인권 침해 금지 서약서를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본 지표는 정성평가 지표로 직원의 인터뷰 등을 통해서 내용의 수준을 함께 확인할 예정입니다. 17. 직원의 안전과 권리 보호입니다. 직원의 기본적인 안전과 권리 등의 보호를 통해서 질 높은 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했는지 평가합니다. 첫째, 직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내용이 운영 지침 안에 명문화되어 있고 이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직원의 고충 처리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구성 등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안내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직원이 제기한 고충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에 그 결과 혹은 진행 과정을 개인에게 알리고 공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용자의 고충 및 불편사항에 대한 처리 기한과 달리 관련 법령에 따라 10일의 처리 기한을 두고 있다는 점 확인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접수된 직원 고충이 없더라도 연 1회 이상의 노사협의회 혹은 직원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의견 개진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인정될 수 있고 이는 2025년부터 적용됩니다. 넷째, 직원이 이용자, 주민, 동료 등으로부터 상해나 위협을 받았을 경우에 대한 기관의 해결 절차 마련 여부를 확인합니다. 본 지표는 정성평가가 이루어지는 지표로 충족 여부와 함께 내용의 수준까지 확인합니다. 18. 서비스 절차 수립 및 이행입니다. 서비스와 관련한 지침과 이용 기준 등이 명확하게 수립되어 있고 이에 대한 이용자 참여와 정보 접근권이 보장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첫째, 서비스 이용 절차에 대한 지침 또는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서비스 이용 기준이 명시되어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서비스 이용 지침이나 매뉴얼에 서비스 이용 기준을 명시하고 있고 이를 이용자 등에게 제공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셋째, 이용자의 서비스 참여나 의사 반영에 대한 내용이 지침에 명시되어 있고 이를 토대로 시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번 평가 지표에는 단순 지침 마련 여부가 아닌 지침 시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넷째, 이용자의 권익에 대한 내용이 지침에 명시되어 있고 이를 토대로 시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세부 지표 또한 지침 마련만이 아닌 지침의 실제 시행 여부도 확인하는 것으로 지표가 보완되었습니다. 본 지표는 정성평가가 이루어지는 지표로 충족 여부와 함께 내용의 충실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19. 사례관리 실행체계입니다. 이용자의 욕구와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사정과 효과적인 서비스 실행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평가에는 지난 3년간 기관에서 진행한 모든 심층 사례관리 케이스를 제출해야 하며 종합복지관은 최소 10개의 케이스, 단종복지관은 최소 5개의 케이스를 제출합니다. 제출한 사례 중 현장평가위원이 무작위로 선택한 3개의 케이스에 대해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째, 이용자의 욕구를 반영한 사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이용자의 욕구와 사정 결과를 반영하여 개별화되고 적절한 개입 계획을 수립했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수립된 개입 계획에 따라 지원 서비스를 실행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본 세부 지표는 신규 지표로 삽입되었으며 수립된 개입 계획에 따른 서비스 실행 과정에 대한 기록 등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넷째, 사례관리 계획에 의거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섯째, 합의된 종결과 계획에 의거해서 사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여섯째, 사례관리 과정에 이용자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련 동의서 보관 여부와 이용자 의견 반영에 대한 기록과 실적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본 지표 또한 정성평가가 이루어지는 지표로 충족 여부와 함께 내용 충실도를 확인합니다. 20. 사례관리 지원체계입니다. 이용자의 욕구와 문제 해결을 위한 담당자의 전문성 증진과 자원 발굴, 지원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첫째, 사례관리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 슈퍼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사례관리 인력은 업무 분장상의 내용을 근거로 하며 사례관리 관련 교육을 연 16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인정됩니다. 사례관리 인력에는 사례관리 담당자에 대한 슈퍼비전을 진행하는 팀장 또한 포함됩니다. 내 외부의 슈퍼바이저를 통한 정기적인 슈퍼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정기적인 슈퍼비전은 월 1회 이상의 내 외부 슈퍼비전 혹은 연 2회 이상의 외부 슈퍼비전을 의미합니다. 단순 지시사항이나 업무 내용, 회의 안건 중심의 내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둘째, 협력적 사례관리 네트워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용자의 욕구에 초점을 두고 지역사회 네트워킹을 활용해 기관 간 연계와 조정을 통해서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필요한 사례의 경우 연계나 의뢰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합니다. 이용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자원 개발을 위한 노력과 실제적인 연계 여부, 관련 기록 등에 대한 확인이 진행됩니다. 넷째, 사례 및 자원 발굴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전 평가와 달리 자원 발굴 노력 외에도 사례관리 대상자 발굴에 대한 노력과 협력 체계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지표가 수정되었습니다. 본 지표는 정성평가를 진행하는 지표로 충족 여부와 함께 내용의 충실도를 확인합니다. 사업평가 영역입니다. 사업평가에서는 대표사업, 지역 밀착 협력 사업, 서울시 정책 사업 3가지 사업에 대해 다룹니다. 사업의 전반적인 과정과 수행력을 보다 면밀하게 살피기 위해서 세부 지표명을 사업 기획 및 평가로 공히 수정하였고 일부 세부 지표에 대한 수정도
진행했습니다. 또한 평가에서 확인하는 3가지 사업 간의 차이와 그에 따른 기획과 수행 과정에 대해 보다 세밀하게 살필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대표 사업과 지역 밀착 협력 사업의 경우 2023년 평가 시 제출했었던 동일한 사업으로 평가를 받을 경우에는 2023년과의 차별성이 드러나야 합니다. 21-1 사업 기획 및 평가 대표 사업입니다. 첫째, 사업 기획의 전문성을 확인합니다. 세부적으로는 대표 사업에 걸맞도록 시설의 미션과 중장기 비전, 중장기 전략 방향을 토대로 한 사업 기획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또 계획서에 사업의 필요성, 목적, 목표, 사업 내용, 평가 방법 등이 구체적이고 타당하게 기술되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둘째, 사업 수행 과정의 적절성을 확인합니다. 사업 계획에 근거한 사업 수행, 과정 기록, 사업 수행 과정 내 전문 인력의 투입, 자원 동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사업 계획에 근거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추가 지표도 삽입되었습니다. 셋째, 사업 결과 평가의 적절성을 확인합니다. 사업 목표에 근거한 수행 과정 및 성과를 확인하고 이 과정에 적절한 측정 지표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사업 참여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 결과를 이후 사업 계획에 반영하고 있는지와 사업의 결과 및 효과를 홍보하거나 공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사업 수행 결과로 나타난 이용자, 가족, 지역사회 등의 변화와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본 지표 또한 정성평가로 진행되며 충족 여부와 함께 담당자 인터뷰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1-2) 사업 기획 및 평가, 지역 밀착 협력 사업입니다. 대표 사업과 마찬가지로 사업의 기획과 수행 과정, 평가에 대한 전문적 운영 여부를 평가하며 2023년 평가 시 제출했던 동일한 사업으로 평가를 받을 경우 이전 사업과의 차별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첫째, 사업 기획의 전문성을 확인합니다. 참여자의 욕구 파악과 지역사회의 특성 및 환경 변화를 반영한 기획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사업 계획서에 사업의 필요성, 목적, 목표, 사업 내용 및 평가 방법 등이 구체적이고 타당하게 기술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사업 수행 과정에 대한 평가를 위해 사업 계획에 근거한 수행 여부와 수행 과정 기록, 전문 인력 활용과 자원 동원 내용의 충실도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대표 사업과 마찬가지로 계획에 근거한 예상 집행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신규 지표가 삽입되었습니다. 셋째, 사업 결과 평가에 있어 사업 과정 및 성과 평가가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참여자의 다양한 의견을 평가에 반영했는지, 평가 결과를 이후 사업 계획에 반영하고 있는지, 사업 결과와 효과 등을 공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합니다. 사업 수행의 결과로 나타난 변화와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본 지표도 정성평가 지표로 충족 여부와 함께 내용의 충실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21-3 사업 기획 및 평가 서울시 정책 사업입니다. 대표 사업, 지역 밀착 협력 사업과는 달리 이전 평가 제출 여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또한 시책 사업에 대한 단종 복지관의 참여 제한 등을 고려해서 단종 복지관은 서울시 정책 사업 대신 기관의 특성화 사업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1-1 대표 사업의 지표를 적용합니다. 첫째, 사업 기획의 전문성 확인에 있어 서울시 정책 사업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지역의 욕구와 특성에 맞춰 사업을 기획했는지 확인합니다. 사업 계획서의 구체성과 타당성에 대한 부분은 이전 사업 지표와 동일합니다. 둘째, 사업 수행 과정의 적절성 확인에 있어 앞에 설명드린 대표 사업과 지역 밀착 협력 사업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서울시 정책사업 평가에 있어서도 예산 집행에 대한 신규 지표가 삽입되었으니 이 점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셋째, 사업 결과 평가에 대한 세부 확인 사항 또한 설명드린 대표 사업과 지역 밀착 협력 사업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다만 사업 수행에 따른 변화와 성과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본 지표 또한 정성평가로 진행되며 충족 여부와 함께 담당자 인터뷰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지표에 대한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고 추가적인 안내사항 전달드리겠습니다. 공청회 때 안내드린 대로 2026년 평가에는 2029년 평가를 위한 예비지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예비지표를 통해 확인할 영역은 개인별 지원 계획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관의 서비스 최저 기준 시행에 대한 현장 평가의 필요성과 장애인 복지관의 특성을 살린 평가지표 구성과 우수 사례 공유에 대한 현장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예비지표 구성을 통해서 29년 평가에 대한 혼란을 줄이고 현장의 준비를 돕고자 합니다. 예비지표로 확인한 결과는 2026년 평가 결과에 반영되지 않으며 해당 영역에 대한 보다 현장 적용도 높은 평가 방안을 모색하는 데 활용할 예정입니다. 관련 지표 또한 자료집에 첨부되어 있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명드린 2026년 서울시 장애인 복지관 평가 지표는 설명의 자료집을 통해 현장에 전달되었습니다. 기관별 2권의 자료집이 우편으로 발송되었으며 자료집 파일은 서울시 복지재단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평가 지표와 관련한 질의는 서울시 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재단 홈페이지에 질의응답 게시판이 마련되어 있으니 이용 부탁드리며 유사한 질문을 갖고 계신 다른 기관의 실무자들도 참고할 수 있도록 제목의 평가 지표명과 소속 기관도 포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2026년 서울시 장애인 복지관 평가지표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